오늘 강의를 들으면서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게 노래방이 아니라서 에코가 없거든요. 에코가 없고요. 어머니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냥 가까이 저는 대시고. 제가 이제 친정어머니의 그런 말투하고 그런 모습 같은 게 저는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어떠셨습니까? 아니 친정어머니가 이제 옛날 시골 분들은 말투도 그냥 막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말투가 시골에도 교양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다 막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서울에도 막된 사람 있고 시골에도 교양 있는 사람 있는데 어쨌든 고향이 어디세요? 친정 어머니도 고향.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 좋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이렇게 쫙 이렇게 욕도 하시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욕들 많이 했잖아요. 욕을 많이. 예전에 욕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황희정승 그리고 이황 뭐 율곡이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 저희 신사입니다.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욕을 좀 하셨어요? 아니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니 교사셨어요. 근데 그런데요. 사모님이었잖아요. 근데 욕을 하셨어요? 아니 사모님이셨는데도 이제 애들하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욕이 많았어요. 그 솔직히. 당시에 자꾸 그 당시로 엄마를 옹호하려고 그러네요. 오케이. 집안을 옹호하려고 그래. 오케이. 그래가지고. 맞아요. 고상한 분도 교사시고 엄마는 계셨겠지만은 사모님이 근데 되는데. 어머니는 말을 막 하신 것 같았어요. 자식들한테 사랑도 하셨지만은 막 하신 것 같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엄마 같이 안 살이라 욕을 절대로 안 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욕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안 왔습니까? 지금까지 욕을 안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욕을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제 입에서는 욕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잠재적으로 나는 엄마같이 절대로 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남한테 뭐 해코지 욕도 안 하고 절대로 남한테 상처 입는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욕이 아니라 말투가 곱게 나가는데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막 그런 상처를 서로 입히는 서로 엄마는 나한테 상처를 입히고 저는 엄마한테서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투가 이렇게 오가는 걸 보면서 이제 이거를 바꿔야 하는데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내 안에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내가 환경을 잘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당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군요. 자꾸 그 당시에 시골에서는 욕을 많이 해버렸다. 예. 그러면서 제가 자꾸 그 당시 아니니까 눈빛이 그 당시에 욕을 많이 했어요. 너 한 번만 얘기해라. 이? 아주 도끼로 대급박을 쪼셔볼게. 자, 저는 이게 왜, 그러면 이거 정말 되게 좋은 질문이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삶에 이런 현상은 선생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엄마에게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엄마에게서 내가 객관화됐기 때문에 그게 들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다 저 잡년 저 썩을년 저 오살할년 저 연병할년 이렇게 하면서 엄마는 내가 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셨을 거라고요. 왜냐 엄마는 객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H예요. H. 예?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팔찌가 그냥 제 몸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근데 나는 어렸지만 객관화돼서 그걸 보게 된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이론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식. 그러니까 인식은 객관화돼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식에서 두 번째 단계로 좋은 데로 가는 게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자, 인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좋은 단계로 가는 게 수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 간단한 순서가 바뀌면 인식을 못하면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인정이 안 돼요. 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저렇게 사는 거, 내가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뭔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당시에는요, 시골에서는요, 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사실 시골에서 욕 안 한 분들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욕 안 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또 욕 많이 하는 잡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 사람인데 압구정 사는데 욕 엄청 한단 말이에요. 막 고상한 척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하게 하는 그게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내가 내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받아들임인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욕을 하실까? 교양 없이. 우리 아빠는 되게 교양 있고 학자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딱 우리 엄마는 막 진짜 엄마일까? 인정이 안 돼. 인정. 인정.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그의 두 번째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줬던 독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이다. 근데 진실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일어난 사건이고 진실은 일어난 사건을 인정하는 힘이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새 언어를 익히고 싶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엄마가 그랬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엄마가 교양 없어 보이고 엄마가 너무 거칠어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고 이게 진실이 되지 않으면 수정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뇌가 통제해서 그런 언어를 쓰진 않아요. 우리 엄마가 썼던 언어. for example, 잡년, 썩을년, 오살할년, 연병 당창할년 이런 많은 그런 어떤 욕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그리고 저희 누나들에게 하셨던 욕이에요. 저 지애비 닮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안 좋은 거거든요. 너는 어쩜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니? 연병할 것들. 피는 못 속여. 이제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자, 이걸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자, 그런 걸 들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수정을 했는데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뇌가 통제해서 그런 언어를 안 쓰는데 뭘로 나타나냐면 인간은 일종의 배우인데 인간이 말을 할 때 연극에도 보면 대사가 있고 관로치고 뭐가 있어요? 지문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되게 쉬운 말로 뉘앙스라고 하는 겁니다. 뉘앙스. 그러니까 이제 저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이젠 고상한 단어를 쓰는데 뉘앙스에서 강력한 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대놓고 왔다 저 잡년 오살할년 이거는 인간적인 건데 되게 이렇게 차분하게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친절한 저 누구야? 금자씨 영자씨라고 할 뻔했네요. 제가 그렇게 유식하진 않아요. 그게 교양이 풍부하진 않아요. 도와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말은 되게 고상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뉘앙스가 사람을 너무 무섭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엄마는 무섭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약간 되게 나쁘게 보면 좀 사람이 거칠어 보였을지는 몰라도 막 이렇게 사람이 사악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옛날 이렇게 막 전라도에서 막 쓰고 이러는 분들은 되게 인간적이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배운 그 다음 세대의 엄마들이 되게 자기는 이제 서울 여자처럼 하려고 하면서 그래 우리 아들 그랬어? 지혜비 닮은 놈? 눈빛. 피는 못 속여? 축복한다 우리 아들. 이게 연극적으로 되게 고도의 배우들이 하는 연기거든요. 그 1차 배우들은 그냥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캐릭터고 이제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죠. 되게 점잖은데 되게 무섭고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 싫어요. 차라리 중간중간에 한번 욕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래서 사실 엄마한테 하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선생님 몸과 마음에 되게 힘드신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눈물의 맺힘이 좋아짐의 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회든 이런 기회든 또 다른 기회든 그런 걸 만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 비슷해요. 50부 100부야. 나 36, 쟤 37이야. 쟤는 좀 작아 보이는 게 복대했어, 복대. 어디서 복대를 하고 얘는 압박붕대하고 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걸 딱 뚫고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엄마 욕한 거 뭐 그거.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저게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너무, 나 이런 거, 우리 아빠는 너무 교양 있고 그런데, 나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나 남사 싫어서 못 데리고 오겠다, 나 진짜. 아버지, 야, 너희 아버지는 엄청 좋다, 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래, 아버지는 막 타는데 엄마가, 아따, 저 사람, 그러면 이제, 누구야? 일하는 아줌마. 새엄마. 나도 몰라. 야, 그 엄마도 안 보고 막 숨어버리고 막. 자기 혼자 이렇게. 그래 또 이제 죄책감이 생긴다고요, 이 아이에게. 내가 진짜 엄마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엄마 모른 척하고. 엄마가 그래도 나한테 막 사랑을 주는데. 그래 이 아이가 막 이게 막 혼돈되네. 근데 그 아이가 얘기하면 이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땐 그게 죽을 일이지만 또 얘기하고 보면 그게 광장의 햇빛에 말려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 둘. 아들 둘한테는 예의 바르게 하세요. 좀 어떠세요? 이미 시간 지났습니다. 네, 이미 시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인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요. 일단 그런 관계에 대한 정립, 엄마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람이 욕하고 거친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교양이 인간의 모든 존재의 값어치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또 그 기준으로 사람을 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좋아지시고 엄마하고 관계도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눈물이 선생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헌금하십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